사주의 특징을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모범생이 빠지니까 이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 빨리 그 구몬 빨리 하고 오라고 하세요. 또.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사실 한난주습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주죠. 예, 진월의 난한 조건이고 금이 강해서 습한 것도 조절이 되고 유금도 조한 걸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한 에너지도 금은 한한 에너지를 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하나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리고 진월 자체가 막 그렇게 난을 해결해야 되는 계절도 아니고 뭐 그런 조건이에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한난조습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여튼 사주에 한난조습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돼 있으면요 접근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한한 사람은 자기가 경계에 막 가까이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요. 난한 사람은 자기가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기질이 있어요. 예, 조절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하여튼 한난조습 굳이 얘기할 게 없다. 그럼 이제 오행적 에너지를 봤을 때는 화생토가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토생금도 잘 되어 있죠. 화생토 했는데 토생금 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이 토생금은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죠. 화생토는 기존의 것, 이런 의미도 있죠. 기존의 것을 전환시켜.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만하죠. 전원 코드가 있는 사주죠. 전체적인 오행은 화생토에 토생금이 되어 있는 게 중심 에너지로 되어 있죠. 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사주에 묘율충이 있죠. 묘율충이 식신제살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사실 극의 에너지를 강조해서 뭔가 할 만한 게 있다고 해도 여기 경오로 되어 있는 화극금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묘율충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는 사주다. 제가 충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주 원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운에서 오는 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원국에 있는 경우는 그 충의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방향 전환을 180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쵸? 똑딱이 같은 거예요. 방향 전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못해요. 아니 오를 때는 와 이러다가 떨어질 때도 와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마음을 빨리 확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충이 있어야 돼요. 매매로 돈을 벌려면 충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식 매매로 돈을 벌려면. 매매로 버는 게 아니라 농사 짓듯이 쭉 가져가는 거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처럼 하루하루 수익을 내고 뭐 투자해서 빠지고 이런 거 하려면은 충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야지 오르고 내리는 거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죠. 충이 없으면 오르는 거 심리랑 빠지는 심리밖에 이해 못 해요. 자, 그런 개념이 충이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오행적 코드에서 십성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상관이 두 개가 있죠. 면에 있는 상관 경금은 오화 위에 있죠. 자, 이 상관은 그래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해요. 만들어졌다. 어딘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얘도 완성도가 있다 그러죠. 신금. 경금은 오화 위에 있을 때만 완성도가 있다 그러죠. 근데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바로 안 나와. 아, 이럴 수가. 기초회의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런 게 여기는 뭐예요? 맞춤이란 뜻이잖아요. 맞춤. 이거는 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은 어딘가에 맞추어 쓸 수 있는 형태다. 어디에 딱 맞는 데서 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으면 골목 식당 하는 거예요. 이 신금을 다 지적하는 거지. 다 가서. 근데 여긴 다 가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분야가 정해져 있다던가 종목이 정해져 있다던가 뭐 아니면 여기는 진짜 온갖 식당에 다 가잖아요. 중식당도 가고 한식당도 가고 온갖 식당에 냉면집도 가고 다 솔루션 하잖아요. 천재지. 여기는 자기 전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거기에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경금이 상관으로 나와 있다. 얘는 뭐예요? 완성도가 없죠. 여기는 미완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야생화되어 있는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정갈하게 되어 있는 상관이고 야생. 여기는 욕할 때 고급지게 하는데 여기는 바로 쌍욕이죠. 둘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살살살 설계하고 이쪽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더 앞선다? 욕이 좀 더 앞서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까는 게 사람 약 올리면서 잘 까요 또. 그러니까 상관이 고급지게 하는 거랑 이게 야생으로 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걸 다 삐처리해서 내보내니까 이제 고급지게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여기 요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식신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식신의 역할이 어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겁재를 바로 옆에서 끌어오는 역할. 그리고 이 묘충을 해서
살을 컨트롤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살을 컨트롤한다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긴장감이에요. 굉장히 높다, 긴장감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지점이 있거나 뭔가를 할 때 바로바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화가 어때요? 5화의 근에서 나왔죠. 자, 이 정화가 와, 이 야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어때요? 딱 느낌이. 아, 이 상관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구나. 갈수록 다듬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금이 센데 이 금을 일간을 설계를 할 텐데 식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식신은 제사라고 있고 상관으로 뭔가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월이 겁재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겁재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예,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건 겁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게 보이죠. 자, 겁재는 진토도 올 수 있고 술토도 올 수 있는데 술토라고 한다면은 부드러운 기토하고는 이질적일 거예요. 진토니까 이질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랑 비슷한 성향의 겁재가 되겠네요. 겁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나랑 비슷한 성향인 거예요. 술토였으면은 나랑 전혀 다른 성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비면은 선비스러운 겁재들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술토가 있으면 난 선비인데 얘는 깡패들이야, 다. 술토면은. 그렇게 이질적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주에서 좀 아쉬운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술토였으면은 사주를 좀 더 완벽하게 썼을 거예요. 왜? 오화도 끌어오죠? 이 설기잖아요, 이거는. 오화를 고정시키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유금을 쓸 때도 어때요? 네, 유술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유금도 정확한 포인트에 꽂아놓죠. 그리고 정화의 근도 될 거예요. 그럼 사주 전체가 어때요? 미쳐 날뛰는 거지. 수월이었으면은 초엘리트로 갔을 거예요. 초엘리트로. 근데 진토라서 초엘리트까지는 안 가진 거예요. 인간미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부족한 듯한 인간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주를. 다 적당하게 쓰게 만들잖아요. 술이었으면 완벽주의자였거든요. 빈틈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틈을 만들기도 하고 내 그 빈틈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미로 남은 겁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늘 좀 능력이 부족한 듯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쵸? 아니, 겁재가 부족해 보일 거 아니에요, 술토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정말 능력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때는 술토가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크게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런 구조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사주 딱 보자마자 저는 사주 쓸 때 오른쪽부터 쓰잖아요. 여기까지 썼을 때는 좀 이렇게 별 그게 없어 보인다였거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약간 단순 무식하게 살면 딱이겠네 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와, 사주 그레이드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상관의 용도를 딱 규정해 주잖아요. 이 상관이 만약에 용도 규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혔을 거예요. 많아요. 실제로 재능이 있는데 썩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을까. 죄다 공부로 몰고 가니까 자기가 어디에 재능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막 프로게이머들이 막 신세한타 하는 걸 봤어요. 게임이 막 힘들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 내가 게임 안 하면 뭐 했을까?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해서 되게 열심히 한대요. 게임하면 10억씩 버는데 그거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 친구들.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게 만들어준다고요, 이 정화가. 이 상관에 어디에 써야겠다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찾아간다, 인성으로 찾아가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낸다는 뜻이고요. 그 답이 대부분 맞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대부분 맞아요. 병인만 왔었어도 이상하다 했을 텐데 기가 막히게 정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시간이 사주 전체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죠. 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얘가 어디에 써야 되는 상관인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이 욕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디를 욕할 때 가장 아프다는 알겠다. 야, 너 뱃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런 거.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잘한다, 이거야. 근데 얘를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관을 어디다가 쓸 거냐고요. 상관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상관을, 이 경금을 잘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이 만들어진 거 어딘가에 쓰면은 이 사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기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실 감각을 갖추게 되고요. 돈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딱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형의 가치가 월등하게 크고요. 여기는 유형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걸로 바꾸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토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팔잖아요. 그게 보험이라고요. 죽음을 파는 거야,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막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는데 처음에 종이 딸랑 하나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다음부터는. 그쵸? 무용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기토는 잘할 수 있다, 이거죠. 무토는 그런 걸 파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런 개념을 알려주거나 뭐 이런 정도로 가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금을 받다는 거, 토생금했다는 건 그런 걸 바꿔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아쉽다고 한 거는 사주에 능력이 있다. 식신자도 하고 이렇게 상관을 만들어가지고 재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쓸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 쏠 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상관인데 이게 생재를 하던가 이게 견관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자, 생재를 하면은 사업형이죠. 이 사업은 대체로 유통 사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경관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부수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관경관 하면은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다 전복시키고 새로 만든다. 상관경관.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수고 새로 만드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그쵸. 건축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거나 회사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종류?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텐데 없어요, 사주 원국에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극심하게 갈리죠. 상관을 쓰는 용도가. 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원국에 상관을 쓰는 게 없다 보니까. 그쵸? 그럼 이제 운만 해석하면 끝나죠, 이런 사주는. 자, 초년에 수운이 왔네요. 생재로 갔죠. 자, 근데 이 생재의 문제는 뭐예요? 이 화가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데 수국화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극금이 안 돼서 얘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이 따라와요. 얘는 이미 만들어졌고 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래도 잘 벗어나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만들어졌고 얘는 미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거를 쓰면은 우리가 성공을 한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실패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런 거 알고 나랑 반대되는 이 사람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내가 밑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관도 있고 안 만들어진 상관도 있니? 두 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으면 멍청한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지. 이게 멍청한 인간들이잖아요, 겁재가 위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뜻이에요. 인연의 그릇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지도 알죠. 그래서 이제 상관을 만드는 방법을 한다. 어떤 지점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커지는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이게 좀 약해졌다고요, 이 수운에서는. 대신에 생재로 갔잖아요. 뭔가 사업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수가 왔다는 건 진중에 개수가 올라온 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겁재 사업을 중심으로 뭔가를 했겠구나. 내 사업이 아니라 이 인간의 사업에 뭔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중에 개수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내 재냐고요, 이 정편제가. 정제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27부터 넘어와서 지금 10년 가까이 왔을 텐데 이제는 겁재의 재, 소유권이 겁재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할 만하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럼 이 생재로 왔으니까 뭔가를 키우고 유통을 해보고 뭔가 이것저것 이렇게 건드려 봤겠죠. 자, 생재는 뭐냐면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거를 하면은 돈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 쌓여왔다. 근데 여기 골 때리잖아요. 갑자기 생재 끝나고 경관하죠. 이 운이 정화를 극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밑에 오미까지 왔다는 거예요. 화 강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 기가 막히게 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임신으로 오고 개 유로 왔었어 봐. 그러면은 이 정화가 굉장히 스크래치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금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갔을 텐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완전히 이제 사주를 놀지 못하게 이렇게 몰고 갔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갑신, 을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제 생재 끝나고 견관으로 넘어갔다. 자, 그럼 이제 이때 경험이 필요했겠네요.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겠네요. 왜? 이제부터는 다 부수고 다닌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딱 봤을 때 기업 사냥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숴야지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컨설팅 같은 거 작게 하면 이해하니까 부술 수 있죠. 잘 부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대 가면 제일 먼저 뭐 배워요? 구조부터, 몸의 구조 해부하고 막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야.
알아야지 고친다는 거예요. 이 운이 빠졌으면은 그냥 갑신 이렇게 왔으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부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망치죠, 기업을. 왜? 그렇게 해서 망친 게 인텔 같은 회사. 인텔 왜 망인지 알아요? 크르자니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란 말이야. 회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기술자 다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인텔이 이거였는데 지금 AMD가 먹었어. 더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삼성도 다 하여튼 그 회계쟁이들이 다, 회계쟁이라고 하면 안 돼. 없죠, 여기? 회계하는 사람? 숫자에만 민감한 거예요. 단기 성과, 보이는 거. 기술자들 다 자르고 연구 못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망해가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가진다는 거죠. 부수고 이렇게 해도.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갑신이죠. 경관이잖아. 이건 말 그대로. 그리고 신금도 상관을 강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외부의 기업들이라고 표현해요. 제대로 쓰는 거죠, 이거는. 자, 유로 가니까 을목은 또 겁재관이기도 하고 또 경관이 아니라 합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견관이라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내 사업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청하다가 본청이 되는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20년을 금을 기가 막히게 쓰겠네요. 자, 그 뒤로는 뭐예요? 병술부터는 놀고 먹으면 되겠다. 술 들어오잖아요. 진술충되고 이 능력 좋은 겁재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러면 겁재의 결이 어떻겠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겁재면 여기는 정치하는 겁재 아니에요? 네, 결이 달라지겠네, 이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사업하고 이때부터는 다른 거 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돼요. 쉽죠? 처음으로 어려워요가 나왔어. 이럴 수가. 역시 상관을 하다 보니까 상관이 또 이렇게. 근데 사주가 너무 심플한데 해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는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인 거죠, 이제. 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어봤으니까. 사주 상담할 때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보여요. 막 이제 사업에 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쩌고. 누구가 이 겁재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기가 또 대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대표는 따로 있고, 겁재의 사업이구나. 수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고 나가면 뒤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맞춰보세요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보냐고. 근데 부산이나 남쪽은 대부분 그런 게 강해요. 오자마자 온 이유를 맞춰야 돼. 제가 왜 할게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가시라고 해야지. 저랑은 안 맞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우린 점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을사 왔죠? 자, 사화가 어때요? 네, 이렇게 유금, 묘목 건드리고 을목이 또 경금하고 합도되고 하니까 사실상 작년에 갑진부터 뭔가가 시작된 느낌이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금극목을 묘유충된 걸 활용을 하겠죠. 올해 묘유충을 이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올해부터. 자, 경금은 유금에 근하지 않습니다. 알죠? 네, 유금에 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화하고 유금이 연결될 때는 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100% 쓸 수 있는 운이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내 재능을 못 썼어요. 올해부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중의 경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신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주인데, 자, 이 사주가 지금 뭐를 하느냐. 메인으로 하는 거는 중고 명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매출이 120억 정도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오너 따로 있고, 저분 이제 그 바로 2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하는 스토리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그냥 듣다 보면은 이거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깡도 필요하고 약간 똘끼도 필요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이 상관으로 하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잘 쓰잖아요. 당근도 쓰고 쌍욕도 해가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가면서 무섭게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걸 잘해요. 이게 상관이 두 개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상관이 세 개였으면 이게 빠졌으니까 이상하게 됐겠죠. 그리고 상관이 하나밖에 없었으면 당근밖에 못 쓰거나 채찍밖에 못 쓰거나 했었는데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밑에 보고. 그래서 배운 놈들한테는 인성 써가지고 알아듣게 하고 못 배운 놈들한테는 쌍욕하면 돼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이 묘유충이라는 것은요, 무르익었을 때 극한다는 거예요. 인신충은 무르익지도 않은데 막 건드려서 여드름에 곤보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는 익었을 때 톡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흉터가 안 남아요. 인내심도 있다, 사주에.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일이 터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랑 지나고 와서 일이 될 게 감지가 됐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죠. 타이밍의 문제죠. 그러니까 궁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청간하고 지지가 약간 소통이 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꿈과 이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건 약간 안 맞는데 올해부터 맞아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으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물어보시라고요. 안 물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처음 보고 뭐 어떻게 봐야 돼?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보통 내담자가 오면은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갑신대원부터 바뀌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 딱 그렇게 갈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골동품이요? 여기 경금에 있는 거죠. 경금에 있는 거예요. 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화 코드가 커요. 정화가 없고 병화 있으면은 그런 명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세, 병화, 이 접근하기 쉬운. 정화가 붙는 순간 접근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층이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명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겟층이 여성이잖아요. 기본이.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국내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고 명품의 수성까지 하는. 아이템 굉장히 많이 돈이 너무 잘 되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유금도 이제 그런 거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선팀이 있다는 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주겠다 우리가. 저도 중고차 살 때 특이한 컬러로 샀거든요. 무광색으로. 근데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공업사에서도 그 색깔을 못 하는데 자기네들만 할 수 있다 해서 바로 샀어요. 나 이 색깔 마음에 든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해달라 그러고. 네, 그런 게 이제 식신제살 코드예요. 만약에 상관으로 갔다던가 그러니까 묘유충이 아니라 식신제살에 상관제살이던가 상관합살이던가 이랬으면은 팀을 보유한 게 아니라 어디랑 협업을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맡기면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비용은 더 나가죠, 이게. 고정 비용이 무조건 나가니까. 대신에 독보적이죠, 또. 네, 어필이 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 사주는 시간이 이러지 않았으면은 정말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졌을 사주예요. 네, 무제니까 많이 버는 거죠. 네, 무제들이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냥 꿈 쫓아가는 게 무제예요. 네. 하다 보면 돈 되겠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쟤는 처음부터 이 정도 안 되면 못 하는데 약간 이게 되는 거고. 돈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돈으로 살려면은 최소 이 정도는 들고 와라. 돈이 부족한 것이다. 돈으로 못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딱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만약에 얼마를 받으면 나라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이 질문 스스로한테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딱 정해졌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못 팔겠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돈을 몇 조를 갖다 줘도 안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대 초반에는 한 100억이면 팔지 않을까? 18년 전에 정동찬한테 분노하시면 안 돼요.